그날 아침 한 나라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디지털로 존재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어요. 병원의 생명유지장치부터 은행의 결제 시스템까지 현대 문명을 떠받치던 모든 기반이 마치 누군가 거대한 전원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조용히 멈춰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목격했어요. 아니, 단순히 목격한 게 아니라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LG CNS 소속으로 10년 넘게 한국에서 일해온 미국인 엔지니어인 저에게는 평범한 해외 출장이었어요. 카자흐스탄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컨설팅. 그런데 도착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텔레비전이 갑자기 꺼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거리의 모든 차량이 시동을 걸 수 없게 됐어요. 처음엔 대규모 정전인 줄 알았는데 전기는 멀쩡했습니다. 전등도 켜져 있고 냉장고도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디지털로 연결된 모든 것들만 죽어 있었어요. 곧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킨 거였습니다. 그것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버튼 하나로 말이에요. 더 끔찍한 건 이게 협상 카드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시스템을 되살려주는 대신 요구한 조건들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조건도 따지지 않고 정치적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즉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은 제가 상상했던 모든 걸 뛰어넘었어요. 저는 에단 밀러입니다. LG CNS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미국 출신 엔지니어죠.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해외 프로젝트를 담당해 왔는데 그날도 평범한 출장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현지 시간 새벽 5시 반이었어요.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현대화 컨설팅이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이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샤워를 마친 게 오전 6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꺼졌어요. 처음엔 리모컨 건전지가 다 됐나 싶어서 여러 번 눌러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고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려 했는데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결국 계단으로 내려갔죠. 로비에 도착하니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투숙객들이 웅성거리고 있고 프런트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뭔가를 계속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뭔 일이죠? 제가 영어로 물어보니 직원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컴퓨터가 모두 다운됐어요. 카드 결제도 안 되고 전화도 안 통하고요. 그때 제 휴대폰을 확인해 봤는데 신호가 아예 없었습니다. 와이파이도 잡히지 않고요. 이상했어요. 정전은 아니었거든요. 전등도 켜져 있고 냉장고 소리도 들렸으니까요. 밖으로 나가보니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신호등이 모두 깜빡이고 있었고 차들이 길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진 채 멈춰 있었어요. 운전자들이 나와서 보닛을 열고 뭔가를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차들은 대부분 컴퓨터로 제어되니까 시스템이 다운되면 아예 움직일 수가 없죠. 병원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응급실에서 나온 의료진들이 수동으로 환자를 옮기고 있었어요. 생명유지장치들이 모두 멈춘 거죠. 정말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은행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ATM이 모두 먹통이 됐거든요. 카드 결제도 안 되니까 현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몰린 거죠. 하지만 은행 시스템 자체가 다운돼서 창구 업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공항에서는 더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항공기 관제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모든 항공편이 취소됐거든요. 수천 명의 승객들이 발이 묶인 채 터미널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IT 전문가로서 이런 상황을 처음 봤어요. 이건 단순한 정전이나 통신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디지털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된 거죠. 마치 누군가가 거대한 스위치를 내린 것 같았어요.
그때 카자흐스탄 정부의 IT 담당자인 딜라라 아빌로바가 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기로 한 현지 파트너였어요. 에단, 지금 상황 보고 있죠? 딜라라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중국에서 구축해준 시스템이 갑자기 셧다운됐어요. 모든 핵심 인프라가 그들 시스템에 연결돼 있었거든요.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몇 년 전부터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해왔거든요. 병원, 은행, 교통, 통신 등 모든 핵심 인프라를 중국 기술로 업그레이드 했던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멈춘 거죠? 딜라라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스템을 복구해주겠다고 하는데 조건이 있다더라고요. 조건이요? 디지털 실크로드 심화 협정에 서명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데이터를 중국 서버에 저장하고 인터넷 트래픽도 모두 중국을 경유하게 만드는 협정이죠.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었어요. 디지털 인질극이었던 거죠. 한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장악해놓고 정치적 양보를 요구하는 수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의 IT 시스템은 투명하고 개방적이죠. 정부든 기업이든 시스템에 백도어나 킬 스위치 같은 걸 숨겨놓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딜라라, 혹시 중국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나요? 왜요?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시스템이 이렇게 갑자기 멈출 리가 없거든요. 딜라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봅시다. 어차피 지금보다 나빠질 건 없으니까요. 우리는 정부 청사의 지하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향했습니다. 비상 발전기 덕분에 전력은 공급되고 있었지만 모든 서버가 조용했어요. 마치 잠들어 버린 것 같았죠. 저는 딜라라와 함께 시스템 로그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오전 6시 정각에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원격 명령을 받아 셧다운됐던 거예요. 그것도 중국 베이징의 IP 주소에서 온 명령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조작된 거예요. 제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딜라라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네요. 그때 저는 한국에 있는 강혜원 대표에게 연락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혜원 대표는 제가 LG CNS에서 처음 만난 분이자 지금은 한국 디지털 외교기구의 대표로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기술적 해결책뿐만 아니라 외교적 접근도 필요했으니까요. 위성전화로 겨우 연결이 됐을 때 강혜원 대표의 첫마디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에단, 지금 상황 파악했어요. 우리가 도울게요. 조건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느낀 건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남다른 면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하지만 이건 국제적인 문제인데요. 에단, 우리도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IMF 때도 코로나 때도 그랬죠.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강혜원 대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딜라라와 저는 본격적으로 중국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혜원 대표가 보내준 한국의 디버깅 툴을 사용해서 말이죠.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개발자들이 만든 도구는 다른 나라 시스템도 깔끔하게 분석할 수 있었거든요. 에단, 이거 봐요. 딜라라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코드를 들여다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인프라 관리 시스템처럼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완전히 다른 목적의 코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한 건 킬 스위치였어요. 시스템 곳곳에 원격으로 전체를 셧다운시킬 수 있는 코드가 숨겨져 있었죠. 이게 바로 어제 아침 6시에 작동한 바로 그 기능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안전장치가 아니에요. 제가 딜라라에게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을 위한 도구죠.
두 번째는 더 끔찍했어요.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중국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의 환자 정보, 은행의 거래 내역, 심지어 개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모든 게 베이징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우리 국민들의 모든 정보가 다 넘어간 거네요. 딜라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번째로 발견한 건 행동 분석 알고리즘이었어요. 개인의 성향을 분석해서 정치적 성향, 소비 패턴, 심지어 반정부 가능성까지 평가하는 코드였습니다. 이건 완전히 감시 시스템이었죠. 딜라라, 이거 보세요. 제가 또 다른 코드 섹션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유전자 데이터 수집 모듈이 있었어요. 병원 시스템을 통해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유전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식민지배 시스템이에요. 딜라라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강혜원 대표가 보내온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한국 시스템과 비교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정말 극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한국 시스템은 완전히 투명했습니다. 모든 코드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고 데이터는 분산 저장되며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했어요. 정부든 기업이든 시스템을 악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에단, 한국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딜라라가 궁금해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10년 넘게 한국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 한국 사람들은 권력 집중을 정말 싫어해요. 과거에 독재를 경험했기 때문인지 누군가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갖는 걸 경계하죠. 실제로 한국의 IT 시스템들을 보면 모두 분산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 곳에서 모든 걸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놨죠. 정부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기업 시스템도 그래요. 그런데 중국은 정반대네요. 딜라라가 말했습니다. 맞았어요. 중국 시스템은 모든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도 통제권도 결정권도 모두 베이징에 있었죠. 카자흐스탄은 단지 데이터를 생산하는 공장 같은 역할이었어요.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드래곤 프로젝트라는 숨겨진 코드명을 발견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통해 역사 인식을 조작하고 의료 시스템을 통해 인구 통제를 하며 금융 시스템을 통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게 목표였어요. 카자흐스탄을 완전히 중국에 종속시키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이건 전쟁이에요. 총칼 없는 전쟁이죠. 제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딜라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때 강혜원 대표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에단, 분석 결과 받았어요. 이건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할 내용이에요. 어떻게요? 한국은 모든 기술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시스템도 모두 오픈소스로 만들 거예요. 누구든 검증할 수 있고 누구든 개선할 수 있게 말이죠. 이게 바로 한국과 중국의 근본적인 차이였어요. 중국은 숨기고 통제하려 했지만 한국은 공개하고 투명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딜라라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에단, 한국 시스템을 보면 정말 다르네요. 맞았어요. 한국에서 보내온 시스템 설계도를 보니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모든 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데이터는 개인이 직접 통제할 수 있었어요. 정부나 기업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구조였죠. 이건 마치 민주주의를 코드로 구현한 것 같아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강혜원 대표가 보내온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은 과거 독재 시절에 감시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절대적인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의 역사와 철학이 녹아있는 거죠. 중국이 통제와 지배를 위한 기술을 만들었다면 한국은 자유와 자립을 위한 기술을 만든 거였습니다. 딜라라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는 왜 이런 걸 몰랐을까요? 기술을 도입할 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봤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딜라라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걸 폭로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면 되니까요. 그때 중국 측 담당자인 리웨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위협적인 톤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계속 협력을 거부한다면 시스템 복구는 영원히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요. 더 이상 중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되지 않겠다고 말이죠. 한국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가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혜원 대표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에단, 상황 파악했어요. 우리가 즉시 지원팀을 보내드릴게요. 강혜원 대표의 답변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은 정치적 계산이나 경제적 이익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였죠. 강혜원 대표가 계속 말했어요. 에단, 혹시 당군과 탄글레 칸의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아니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옛날 한국의 당군과 카자흐스탄의 탄글레 칸이 형제였다는 전설이 있어요. 물론 학술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카자흐스탄을 형제 나라라고 생각해요. 이런 감성적인 접근이 정말 한국다웠어요. 단순히 기술 지원이 아니라 역사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도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자흐스탄 대통령 관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저와 딜라라도 참석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물어봤어요. 에단, 정말로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나요? 네, 확실합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를 마쳤어요. 인프라 국장인 무라트 슬레이만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텐데요. 무라트, 지금 우리가 독립국인가요? 속국인가요? 대통령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죠. 카자흐스탄은 겉으로는 독립국이었지만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사실상 중국에 종속돼 있었던 거였습니다. 딜라라가 용기 있게 말했어요. 대통령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중국의 통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독립을 할 것인가를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세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혜원 대표였습니다. 에단, 박상진 팀장이 이끄는 긴급 구조팀이 이미 출발했어요. 12시간 안에 도착할 겁니다. 정말 빨랐어요. 한국의 대응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중국이 위기를 조성했다면 한국은 즉시 해결책을 가지고 달려온 거였죠. 장비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핵심이에요. 노트북 몇 대면 충분해요. 이것도 놀라웠어요. 중국은 거대한 하드웨어와 인프라로 통제했지만 한국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강혜원 대표가 덧붙였어요. 에단, 이번 지원에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카자흐스탄이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전수해 드릴 거예요. 무료로요? 물론이죠. 우리도 과거에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IMF 위기 때 세계 각국이 도와줬고 한국 전쟁 때도 많은 나라가 도와줬어요. 이제 우리가 돌려줄 차례입니다. 이런 철학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구나 싶었어요.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다른 나라가 어려울 때 돌려주는 거죠. 그날 저녁 중국 측에서 마지막 통첩이 왔어요. 리웨이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한국과 협력한다면 모든 경제 협력을 중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답변은 확고했어요.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독립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순간 정말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어요. 한 나라가 디지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한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이 그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준 거였습니다. 밤늦게 딜라라와 함께 공항으로 나갔어요. 한국 팀을 마중 나가려고 했거든요. 어둠 속에서 비행기 불빛이 보였을 때 정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한국에서 온 긴급 구조팀이 알마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팀을 이끈 박상진 팀장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에단 씨죠? 상황 브리핑 부탁드려요. 박상진 팀장의 첫 마디였습니다. 공항에서 정부 청사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중국 시스템의 킬 스위치, 데이터 유출, 디지털 드래곤, 프로젝트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패턴이네요. 박상진 팀장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대응 방안을 준비해왔습니다. 한국 팀원들이 가져온 장비를 보니 정말 간단했어요. 고성능 노트북 몇 대와 위성통신 장비가 전부였습니다. 중국이 거대한 서버와 케이블로 만든 시스템을 이런 간단한 장비로 대체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박상진 팀장이 제 의구심을 눈치챘나 봅니다. 에단 씨, 한국의 IT는 효율성이 핵심이에요. 거대한 장비보다는 똑똑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죠. 데이터 센터에 도착하자 한국 팀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어요. 위성통신 엔지니어인 한동수가 스타링크와 한국 위성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공격은 애교입니다. 한동수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중국이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도 우회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박상진 팀장은 딜라라와 함께 새로운 시스템 설계를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몇 시간 만에 카자흐스탄 전체 인프라를 재설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박상진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누구도 전체를 통제할 수 없는 구조죠. 이게 바로 한국 기술의 핵심이었어요. 중앙 집권적 통제가 아니라 분산된 자율성을 추구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데이터 센터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서로 연결되는 구조였죠. 딜라라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누군가가 킬 스위치를 눌러도 전체가 마비되지 않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모든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할 거예요. 카자흐스탄 개발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게 말이죠. 박상진 팀장이 답했습니다. 그때 중국 측에서 강력한 압박이 들어왔어요. 모든 국경을 봉쇄하고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IMF 때도 3년 만에 일어났고 코로나 때도 해냈습니다. 이번도 가능해요. 박상진 팀장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클라우드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의 클라우드와도 연결됐습니다. 중국이 하나의 루트를 막아도 수십 개의 다른 경로가 있는 거였죠. 이제 병원부터 복구해봅시다. 박상진 팀장이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노트북 화면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병원 시스템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들이 작동하고 환자 정보도 복구됐어요. 은행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재구축된 시스템은 더 안전하고 투명했어요. 모든 거래가 공개되고 검증 가능했지만 개인정보는 완벽하게 보호됐습니다. 교통 시스템도 몇 시간 만에 복구됐어요. 신호등이 다시 작동하고 지하철도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딜라라가 제게 말했어요. 에단,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완벽하게 시스템을 복구하다니. 저도 동감했어요. 10년 넘게 한국에서 일했지만 이런 현장에서 한국 기술자들의 실력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박상진 팀장이 카자흐스탄 기술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작했어요. 단순히 시스템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하는 거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카자흐스탄 것입니다. 우리는 도와줄 뿐이에요. 박상진 팀장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은 시스템을 통제하려 했지만 한국은 시스템을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였어요. 그날 밤 카자흐스탄의 모든 핵심 인프라가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뤄낸 기적이었어요. 중국이 몇 년에 걸쳐 구축한 시스템을 한국이 하루 만에 대체한 거였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우리는
중국 시스템에 숨겨진 더 많은 비밀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딜라라와 저, 그리고 박상진 팀이 함께 중국 코드를 깊이 분석했습니다. 에단, 이거 봐요. 딜라라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곳에는 디지털 드래곤 프로젝트의 전체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인프라 사업이 아니라 체계적인 문명 개조 프로젝트였던 거죠. 첫 번째 단계는 교육 시스템 장악이었어요. 학교 컴퓨터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에게 특정한 역사관을 주입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전통 문화는 축소하고 중국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거였죠. 두 번째는 인구 통제였어요. 의료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유전자 정보로 출산 정책을 조절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출산을 장려하고 어떤 가정은 제한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세 번째는 경제 종속이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을 통해 중국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유도하고 카자흐스탄 기업들은 점차 시장에서 밀어내려는 계획이었어요. 이건 완전히 식민지배 매뉴얼이에요. 박상진 팀장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개인 감시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고 정치적 성향을 분석해서 위험 인물을 사전에 격리하는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딜라라, 이 모든 증거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기터브에 오픈소스로 올리는 거예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검증할 수 있게 말이죠. 박상진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기터브에 업로드했어요. 제목은 디지털 드래곤 프로젝트 중국의 디지털 식민 지배 계획 폭로였습니다. 몇 시간 만에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개발자들이 접속해서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코드를 분석하고 자국의 중국 시스템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찾기 시작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AI 알고리즘이었어요. 개인의 모든 디지털 활동을 분석해서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누가 반정부 시위에 참여할지, 누가 해외로 이민을 갈지까지 예측할 수 있었어요. 이건 사람을 숫자로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딜라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상진 팀장이 한국 시스템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정반대예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고 정부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로 한국 시스템은 개인 데이터를 여러 곳에 분산 저장하고 개인이 직접 통제할 수 있었어요. 정부가 개인 정보에 접근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했고 그 과정도 모두 공개됐습니다. 그때 CNN과 BBC에서 연락이 왔어요. 카자흐스탄에서 벌어진 일을 취재하고 싶다는 거였죠. 우리는 기꺼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세계가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제가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이건 카자흐스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딜라라도 용기 있게 증언했어요. 우리는 기술이 자유를 가져다 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잘못된 기술은 오히려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상진 팀장은 한국의 대안을 제시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려고 해요. 기술이 권력을 분산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믿거든요. 기터브에 올린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됐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을 제보하기 시작했거든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도 중국 시스템에 숨겨진 통제 장치들이 발견됐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디지털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업이 실제로는 디지털 식민 지배 프로젝트였다는 게 드러난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강혜원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에단, 정말 잘했어요. 이제 전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각국이 자신들의 디지털 주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정말 그랬어요.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 주권 보호법을 발의했고 미국 의회에서도
중국 기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호주도 자국의 중국 시스템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아스타나로 몰려들었어요. 저도 기술 전문가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어요. 카자흐스탄은 오늘부터 디지털 독립을 선언합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한 나라가 공식적으로 디지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한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딜라라가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중국 시스템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한국 시스템의 특징을 설명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한국이 제공한 시스템은 완전히 투명합니다. 모든 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누구든 검증할 수 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중국의 보복이 두렵지 않나요? 대통령이 당당하게 답했어요. 자유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독립국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겠어요. 한국 시스템이 정말 안전한가요? 박상진 팀장이 답변했어요. 한국 시스템은 누구도 전체를 통제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어요. 정부도 기업도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중국 측 기자가 도발적인 질문을 했어요. 카자흐스탄이 중국과의 협력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지 않나요? 딜라라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협력과 지배는 다릅니다. 우리는 진정한 협력을 원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실시간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작동 모습을 공개했어요.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모든 정부 서비스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어요. 예산 집행, 정책 결정 과정, 심지어 공무원들의 업무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민주주의예요. 박상진 팀장이 설명했어요. 시민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어서 조작이 불가능했어요. 중국 측에서는 즉시 반박 성명을 냈어요. 리웨이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주장은 사실무근입니다. 이는 서구의 중국 견제 전략에 노란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공개된 상황이었죠. 전 세계 개발자들이 GitHub에서 코드를 직접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거짓말로 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중국의 변명은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중국 시스템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패턴들이 계속 발견됐습니다. 그날 저녁 카자흐스탄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디지털 독립을 축하하는 자발적인 시위였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국기와 카자흐스탄 국기를 함께 들고 행진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에단, 우리가 해냈어요. 딜라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 나라의 독립을 도운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블록체인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화되면서 카자흐스탄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데이터 주권을 되찾은 거죠. 모든 국민의 정보가 카자흐스탄 내에서 관리되고 외국 정부나 기업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상진 팀장이 마지막 점검을 하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카자흐스탄 것이 됐어요. 우리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팀이 떠나기 전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감사 만찬을 열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진정한 우방이에요. 강혜원 대표도 화상으로 참석했어요. 카자흐스탄의 용기에 감사해요. 여러분이 디지털 주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정말 그랬어요. 카자흐스탄의 사례는 전 세계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지배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였으니까요.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독립 선언 이후 3개월이 지났어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카자흐스탄의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딜라라가 이제는 완전한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 팀과 함께 일하면서
블록체인 시스템의 모든 것을 익혔거든요. 키르기스스탄 기술자들을 직접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단, 정말 신기해요. 제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니 딜라라가 감격스러워했어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모두 카자흐스탄 모델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중앙아시아가 디지털 주권 운동의 중심지가 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확산 과정에서 기술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LG CNS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노하우를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는 거였죠. 정말 보람 있었어요. 각 나라마다 고유한 특성에 맞춰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기술은 단순히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유목민 전통을 반영한 모바일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산악지대가 많아서 위성 통신을 강화했고 전통 문화 보존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도 구축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농업이 중심이라 IoT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 시스템에 중점을 뒀어요. 면화와 과일 농장의 관계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해서 물 사용량을 최적화했습니다. 각 나라가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어요. 마치 유럽연합의 디지털 버전 같았습니다. 중앙아시아 디지털 자유연합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강혜원 대표에게서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에단, 아시아 디지털 자유연합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려고 해요. 기술 책임자로 참여하실 의향이 있나요? 정말 영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LG CNS에서 10년 넘게 쌓은 경험을 더 큰 무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아시아 디지털 자유연합의 첫 번째 회의가 알마티에서 열렸어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한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딜라라가 이제는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주권 담당 장관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빠른 성장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해요. 강혜원 대표가 개회사에서 말했어요. 기술을 통해 각국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거예요. 연합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았어요. 첫째, 모든 기술은 오픈소스로 공개한다. 둘째, 데이터 주권을 보장한다. 셋째,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한다. 넷째,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를 디지털로 지배하지 않는다. 정말 혁신적인 접근이었어요. 기존의 국제기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을 때 우리는 순수하게 기술과 자유에 집중했거든요. 몽골에서도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있던 몽골이 제3의 길을 찾고 있었던 거죠.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에단, 이게 바로 기술의 힘이에요. 딜라라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만든 작은 변화가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 철학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었거든요. 기술이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해방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교육 프로그램도 체계화했어요. 각국의 젊은 개발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교육하고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서 기술을 전파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일한 게 제 커리어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제가 한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진정한 기술 철학을 배웠어요. 정말 그랬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기술, 권력을 분산시키고 투명성을 높이는 기술, 이런 걸 한국에서 배웠던 거죠. 6개월 후 아시아 디지털 자유연합에는 12개국이 참여하게 됐어요. 각국이 독립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1년 후 아스타나에서 아시아 디지털 주권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50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역사적인 행사였어요. 저도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연설 준비를 하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아시아 전체를 바꿔놓았거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연단에 서서 말을 시작했어요. 1년 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디지털 독립을 꿈꿨습니다. 오늘 그 꿈이 현실이 됐어요.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희망이어야 합니다.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의 도구여야 해요. 50개국 대표들이 아시아 디지털 자유 헌장에 서명했습니다. 각국의 디지털 주권을 상호 보장하고 기술을 통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딜라라가 이제는 연합의 사무총장이 되어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디지털 식민지였어요.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는 입장이 됐죠.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카자흐스탄이 기술을 받기만 하는 나라에서 기술을 나눠주는 나라로 바뀐 거였으니까요. 강혜원 대표가 한국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한국도 과거에는 기술을 받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눠줄 수 있게 됐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까지 참여하면서 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디지털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각 나라의 고유한 특색을 유지하면서도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거였죠. 가장 놀라운 건 중국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이 모델을 채택하면서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정상회담 마지막 날 중국 외교부 대표가 깜짝 연설을 했어요. 중국도 배우고 싶습니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어요.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발언이었거든요. 리웨이가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에단,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술은 통제가 아니라 협력을 위한 것이어야 하죠.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적대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협력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리웨이, 늦지 않았어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요.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중국의 젊은 개발자들도 한국과 카자흐스탄에서 배우고 싶어 해요. 정상회담의 결과로 새로운 실크로드가 시작됐어요. 과거의 실크로드가 비단을 나르는 길이었다면 새로운 실크로드는 자유와 기술을 나르는 길이었습니다. 각국이 자신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면서도 서로 협력하는 모델,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나눠주는 모델, 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모델, 이 모든 게 카자흐스탄에서 시작됐어요. 행사가 끝나고 딜라라와 함께 알마티 거리를 걸었어요. 1년 전 모든 시스템이 마비됐던 그 거리였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단, 우리가 정말 해냈네요. 딜라라가 감격스러워했어요. 딜라라,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강혜원 대표와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에단, 정말 수고 많았어요.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인 가치를 실현해줬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한국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진정한 기술 철학을 배웠거든요. 창밖으로 아스타나의 야경이 보였어요. 1년 전만 해도 모든 불빛이 꺼졌던 도시가 이제는 희망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술은 정말 희망이 될 수 있었어요. 지배와 통제가 아니라 자유와 해방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길을 열어준 거였죠. 제가 LG 엔지니어로서 시작한 평범한 출장이 아시아 전체의 디지털 혁명으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여정이었어요. 지금도 그 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디지털 주권을 되찾고 더 많은 시민들이 기술을 통해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여기 카자흐스탄이었습니다.